안녕하세요. 바로TV입니다. 본 영상은 2021년 전국 행복주택의 전편을 잇는 후편 영상입니다. 이 전체 영상은 첫째, 행복주택의 특징과 장점, 두 번째, 규모 및 거주기간, 세 번째, 입주 자격, 네 번째, 지역별 특성, 이 순서대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번 이 후편 영상은 전편에 이어서 세 번째, 입주 자격 중에서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지역의 공통된 일반 조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 지역이 갖는 독특한 특성, 이런 것들은 해당 공고문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다가 각 지역의 해당 공고문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 계층, 즉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와 부모의 월 평균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것의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길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월 평균 소득 또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는 120%, 월 평균 소득이 약 359만 원 정도 이하, 이러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2인인 경우는 110% 이하, 이렇게 좀 완화가 됐습니다. 약 500만 원 정도의 월 평균 소득 이하입니다. 화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이상인 경우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산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봅니다. 그래서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7,2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동차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 계층, 즉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학생 계층과 마찬가지로 1인인 경우는 120%, 즉 359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2인인 경우는 110%, 즉 500만 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이면 되고 3인 이상도 대학생 계층과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해당 세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의 합산 기준은 2억 5,400만 원 이하입니다. 총 자산 중에 자동차 가액은 2,497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주 전까지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 즉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구원수 2인인 경우는 월평균 소득의 110%가 적용됩니다. 단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30% 이하로 신청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 줬습니다. 일반 신혼부부와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세대 총 자산가액의 합산 기준은 2억 9,2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 2,497만 원 이하인데, 이 자동차 가액은 대학생 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주 전까지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해둬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고령자입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는 건데요.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 그리고 1인인 경우는 120%, 2인인 경우는 110%로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입니다.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 가액도 대학생 계층을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억 9,200만 원 이하, 2,497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이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보통 추첨으로 처리합니다. 다음에는 행복주택 모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만에 하나 실수하신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이 낭패당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따로 뽑아서 실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행복주택과 같은 장기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입주할 경우 이전 모든 대기자 명부는 다 제외 처리됩니다. 셋째, 해당 모집 공고문의 모집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세대 구성원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넷째,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 조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된 11곳의 행복주택 모집 지역들 중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부산 명지 지역입니다. 공고문 자체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격 추가 모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입주자격이 완화되었는데요. 기간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화면의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청년의 경우 업무의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 고등시 1블록의 경우입니다. 여기는 선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후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 제출자들을 추첨으로 먼저 동호를 배정해서 계약 체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입주 자격을 검증하고 선정해서 부적격자는 계약 취소시키는 조금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성바란 1블록입니다. 여기는 기업체 기숙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겁니다. 화성시나 화성시 연접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원의 숙소, 즉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한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수택 지역입니다. 여기는 현장 방문 접수가 없습니다. 즉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접수를 받는데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현장 방문 접수 대신에 유선 접수, 즉 전화로 접수를 받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서울의 ABL 행복주택 경우입니다. 여기는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성군에 거주하며 2017년 4월 5일 이후 실직한 근로자나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순인에 우선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입니다. 여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나 유선 접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창원 반계지역입니다. 여기는 창업지원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 창업자를 우선 공급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일반 공급으로 돌린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1년 발표된 행복주택 모집 정보를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절차나 일정은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보셔가지고 철저하게 사전 점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11곳의 모집 공고문과 같은 자료들을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 올렸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한결 여러가지로 편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로TV 운영자 숲속에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